낭만적 민족주의라는 것은 소위 민족이라는 그러니까 국가 위에 존재하는 민족이라는 혈족적 민족주의를 향해서 모든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공헌하고 헌신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 낭만적 민족주의가 일종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치즘으로도 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소련식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의 전체주의에도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되는 근대 국가죠. 근데 이제 그런 세 가지의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됐는데 가장 재밌는 것은 뭐냐면 파시즘, 나치즘 때문에 독일 지역에서 그 정치학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하나의 그 패권 국가로 이제 우뚝 올라서는데 미국의 그 소위 그 일반적인 그 국가의 오리진은 영국으로 받은 그 영국의 공법 제도적 그 합리주의가 굉장히 강한 그 자유주의적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인데도 독일은 그 험난한 전쟁 속에서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굉장히 인간 본성과 권력 본성에 강한 소위 현실주의적 생각을 하는 그 학자들이 많았는데 히틀러를 피해서 전부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소위 그 영미식 자유주의 제도주의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새롭게 이루어지는 이제 현실주의의 계보인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한스 모겐소를 비롯해서 케네스 왈츠 지금의 이제 현대 시카고 대학에 있는 소위 그 존 미어샤임으로 이어지는 현실주의의 계보입니다. 그게 참 재밌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독일에서 대륙식의 그 현실주의 아주 그 전쟁을 기반으로 하는 처참한 인간 본성의 국가 본성의 현실주의와는 다르지만 상당히 그 절제되고 상당히 그 약간의 이제 혼합된 의미의 현실주의지만 그것이 미국 내에서 그걸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은 영미식의 자유주의가 기본에 깔려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국제 정치에 대한 현상에 대한 그 설명을 보면은 현실주의적인 이해가 전체 그러니까는 이제 학문적인 논문으로 치면 설명의 80%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적 전통을 갖고 영미식의 자유주의적인 미국이 나타나는 바 이제 국제 정치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해와 설득과 그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론적인 배경은 80% 정도가 현실주의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 소위 그 세계 제1 강대국으로 계속 유지되게 만드는 하나의 미국을 뒷받침하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이제 토대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미국은 그 영미식 자유주의적 관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상당히 콤비네이션을 잘 만들고 보면 또 그 양측 간에 굉장한 또 그 대결도 있고 예를 들면 한번 우리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조셉 나이라고 있습니다. 스마트 파워, 소프트 파워 얘기를 하는 이 자유주의적 전통이거든요. 프린스턴 대학에 존 아이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보면 굉장히 이제 자유주의 속에서 이제 거래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소위 국제사회는 무정부적이라는 것을 이제 현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걸 받아들입니다. 국제사회는 무정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소위 그 국제사회의 어떤 계약과 이런저런 관계를 소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장 실패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로버트 코헤인이라는 예일대 교수인데 그 시장 실패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왜냐하면 중고차 시장에 가서 중고차를 샀는데 돈 다 주고 샀는데 BMW를 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엔진이나 이런 게 소련제 라다야. 그러니까는 BMW 값을 주고 중고차를 샀는데 안에 보니까는 뭐 완전히 부속품이 뭐 소련제, 뭐 유고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위 이제 무역기구를 만든 게 WTO.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관계에서도 이거 핵을 아무나 만들면 안 돼. 그렇지만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 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핵을 못 만들게 하는 그 규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그 unfair하죠. 불평등한 내용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강대국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한 70%의 이득을 보고 한 30%의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여기 들어오지 않고 그냥 밖에서 너 혼자 독자적으로 생존하려고 한다면은 아마 손해가 막 90% 이상이 날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이 소위 그 조약기구나 이런 선언기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낫지. 너 혼자는 독자적으로 하지 마. 그래서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안 들어오는 막 버티고 개기는 불량 국가들이 있죠. 그게 이제 그 북한하고 이제 이란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런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위 그 자유주의와 현실주의가 겸비하는 그런 이제 이론들을 내서 상당히 이제 그 국제적인 명성과 부를 이제 창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그레암 앨리슨인가요? 저희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을 놓고 투티키디스의 그 소위 아테네와 이제 스파르타 간의 패권 전쟁을 얘기하면서 투티키디스 트랩을 얘기하는 그레암 앨리슨 같은 친구도 바로 그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를 겸비하는 그런 콤비네이션을 갖고 지금 미중 패권 관계를 보는 소위 이제 패권 안정론에 이제 기인하는 그런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돈 많이 벌었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뭐 세계적인 명사로 불려다닙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독일 출신에서 갔던 현실주의자들의 이제 후배들, 예를 들어서 존 미어샤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세적 현실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불량 국가들이 더 이제 이상하게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들기 전에 소위 preemptive strike, 사전에 미리 때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제 사전 예방론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이제 소위 존 미어샤이머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에서 일었던 그 500년의 전쟁사를 다 포함하는 소위 정치 사상과 생존과 국가 권력의 본성과 국제사회의 본질을 아는 그 현실주의자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이제 현실주의의 맥을 이어가는 존 미어샤이머 같은 사람은 불량 국가에 대해서는 저 국가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preemptive strike, 사전에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유주의 쪽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뭐 경악을 하죠. 아주 유토피아적인 평화를 주장하는 친구들은 저 사람 미쳤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타당하고 지구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적절하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13년에 가서 한 3시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지만 참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미국 내에서 굉장히 손꼽을 수 있는 현실주의자의 계보를 잇는 학자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국제정치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뭐 여러 가지 막 고대 국가부터 해가지고 중세 국가, 그다음에 이제 뭐 근대 국가 얘기하면서 뭐 근대 국가도 뭐 저기 뭐야 독일형이 있고 프랑스형이 있고 영국형이 있고 그럼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 굉장히 쉽진 않아요.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국제 정치를 그냥 뭐 국내 정치에 반대야. 국제 정치 그냥 뭐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사회인데 그보다 더 큰 게 국제 기구가 있고 그보다 더 큰 게 국제 레짐이 있고 그보다 제일 큰 게 국제 관계야. 그렇게 알아.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렇게 알면은 국제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소위 기능주의적, 행태주의적, 과학적 통계를 통해서 가가지고 접근한 친구들이
예를 들면은 꼭 그 15세기, 16세기에 돈 받고 전쟁하는 용병 같은 아이들이에요. 마키아벨리가 용병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용병은 돈 받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면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일부러 전쟁을 멈추질 않아요. 그냥 막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협상하고 이제 전쟁을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시민군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군이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형성돼 가지고 자발적인 의사로 이제 피렌체의 시민군이 한 12,000명이 형성됐는데 처음에는 루카와의 전투에서 이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의 7,000명 정규군이 오니까 시민군 12,000명이 그냥 정규군의 그 소위 유니폼 그리고 그 절도 있는 그 군사적 행위 막 그냥 완전히 기겁을 해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마키아벨리가 이제 좌절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처럼 아무튼 이 용병이라는 것은 문제가 많은데 그 지금 그러니까 이 이제 국제 정치를 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크기가 이런 거야. 국제 관계가 다야. 국제 관계에서는 가버넌스 이런 사람 이런 얘기를 해서 돈벌이 하는 친구들이 저는 이제 용병 같은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전혀 해결을 못 해요. 그 문제는 우리가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북핵 문제를 지금 지난 제네바 핵 합의부터 지금 25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 북적북적 하더니 트럼프 때는 그렇죠. 뭐 이제 새로운 뭐 이제 지구촌에 이제 그 기후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 미국이 이제 얘기하는 그 소위 미국을 닮은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를 더 많이 만들고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들 더 많이 만들었다 해가지고 소위 클린턴부터 오바마부터 부시까지 27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민주주의를 확대했는데 맨날 그냥 아프가니스탄 가지고 싸움만 하고 그 사이에 27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단 한국도 민주주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화 시키는 국가가 안 나온 그런 어떤 자유주의의 맹점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지적을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소위 일괄 타결로 내가 지난 세월에 자유주의가 다 망쳐놨던 중국 관계 그다음에 북한 관계를 내가 한 방에 해결할 거야라고 이제 나선 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또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제 소위 그 트랜잭션 거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제 정치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국제 정치가 갖고 있는 힘의 본질, 권력의 본질 이런 것들도 꿰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넘어가니까 바이든이 왔는데 트럼프가 했던 그 얘기는 또 쑥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말로는 뭐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데. 거의 뭐 북한 핵 문제는 소강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적 베이스로 국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모든 이론가나 외교관들은 용병 같다. 뭐 해결한 게 없다. 그 말만 많이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소위 그 핵이라는 핵의 공포에 의해서 핵을 잘못 건드리면 다 공멸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핵이라는 문제를 놓고 이제 그 테이블 안에서 소위 이제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를 다룰 것인가로 이제 생각을 하고 뭐 억박을 한다든가 제재를 한다든가 또는 내부적인 모순을 이용해서 소위 이제 리볼트 이거 막 그 혁명을 일으키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지 않고 그냥 몽상적인 평화만 내걸고 그냥 뭐 멍하게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축적된 모순들은 그러니까 역사나 국제 문제의 어떤 갈등 같은 거는 시기별로 좀 끊어서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도 그렇죠. 지금 뭐 이상하게 막 저 토착 왜구가 나오고 뭐 이제 이 친일파가 나오고 지금 구한말 이후에 지금까지 지금 100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역사를 끊어서 보통 우리 한 제너레이션이 20년으로 보는데 최소한 한 제너레이션마다 그 역사에 대한 해석과 이해와 소위 그 서로 간의 소통 이런 원한 관계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미래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금 나타난 바는 뭐냐면 무척 이상하고 개의하고 아주 그 뭐
정말 위선과 기만과 거짓말과 사기에 능통한 이상한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하는데 그 친구들의 명분이 소위 역사를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가 뭐냐면 지난 120년 동안 한 번도 정리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리를 했는데 그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지금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소위 국제 정치 안에서의 문제들은 분기별로 또는 시대별로 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몽상주의적인 유토피아적인 이런 사람들의 접근 방법에 의해서 소위 모든 문제들이 묵혀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한 번에 터지는 거예요. 한 번에. 저는 그 공포를 정말 밤마다 느껴요. 이거 어떡하나 하는 그 공포를.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너무 나갔는데. 그래서 국제정치는 뭐냐? 이론, 통계, 뭐 행태주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국가와 인간의 소위 역사다. 살아있는. 그러니까는 과거를 통해서 그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인간이 소위 계약관계를 통해 가지고 소위 바람직한 근대 국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그렇게 인간과 똑같은 권력 속성과 자연 상태, 무정부 상태의 국제사회에서 일부러는 소위 자유주의적 정통에 의해서 계약과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단연 많은 부분 인간적 갈등과 본성을 고려한 권력 본성을 고려한 현실주의적인 관념에서 해결을 모색하지 않으면 나중에 축적된 모순은 한 번에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국제 정치에서 변치 않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치 않는 그런 상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지정학적 운명, 지정학적. 그러니까 4대 강대국에 딱 껴가지고 반도에 있는 이 성격.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고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이 한반도 이렇게 남한을 잘라서 달랑 들어가지고 저 남미나 저쪽에 아프리카에 갖다 놓으면 아마 남미와 아프리카를 우리가 다 정복하고 다 다스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들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운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길을 찾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모든 국제 정치에서 구성되고 있는 그 국가라는 액터들의 기본은 국익 추구예요. 국익 추구. 미국이 우리를 좋다고 우리가 인간이 괜찮다고 도와줍니까? 미국이 우리에 대한 자신들의 국익이 있는 거예요. 국익 추구. 그 다음에 중국을 보세요. 뭐 그냥 소강량의 등소평 그런 거 안 해요. 국가라는 국가 본성은 뭐냐면 힘이 길러지면 팽창을 하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속성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는 국내는 법이 있어가지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면 깜빵에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국가라는 존재 자체가 주권을 가진 지존의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 지존들끼리에서의 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국가 사이에서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전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국제사회 자체가 굉장히 무정부적이다. 근데 그 어떤 무정부적이냐? 수직적인. 그러니까 이제 소위 저 안에 이제 링케이지 폴리틱이라고 하는데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의 반영이야. 국내 정치에 따라서 국제 정치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라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미국 학자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정부적인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소위 스몰 파워가 빅 파워가 공존하는 그러니까 수직적인 사회예요. 강대국과 중소국이 같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야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 정권 때도 그렇고 한국이 무슨 균형자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러니까는 소위 국제사회의 무정부적 속성과 권력 본성과 그 다음에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그 약소국과 강대국으로 구성되어 있던 스몰 파워와 빅 파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의 엉터리 같은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위 세력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밸런스가 필요한데, 균형자가 필요한데, 균형자가 되려면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지난 200~300년의 국제 정치 역사를 보면 균형자 역할을 한 사람, 그 나라는 소위 세계 최고의 패권국 영국이 했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계 최고의 소위 패권 국가가 되면 균형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위 4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에서, 그것도 남쪽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쪽의 대통령이 강대국을 상대로 자기가 균형자를 하겠다? 그럼 그냥 맞아 죽어요. 그냥 바로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런 아주 그 소위 제가 한 네다섯 개 얘기했는데, 국제 정치 속에서 지난 200~300년 사이에서 단 한 번도 소위 예외된 적이 없는 국제 정치라는 숲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이 5개의 속성이 지금도 국제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가의 첫 번째 외교 목표가 뭐냐 하면 시큐리티예요. 생존. 시큐리티, 생존해야 그 다음에 무슨 뭐 파워, 권력을 확장할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프리스티지, 뭐 폼도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스퍼리티, 뭐 번영도 하고 발전도 할 수 있는 거지. 국가 목표의 1번은 생존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건 아무것도,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치가 갖고 있는 아주 독창적인, 아주 국제 정치만이 갖고 있는 이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얘기를 하면, 몽상적인 얘기를 하면, 그것은 국가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을 준다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뭐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제 다음 시간에 대한민국과 국제 정치를 얘기할 텐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생존을 그대로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서 외교안보 또는 국가 대외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맹점, 그래서 이제 국제 정치의 맹아, 아주 그냥 바보 장님들이라고 보는데, 그 왜 그러냐? 지금 변치 않는 200~300년의 국제 정치에서 나타나는 이 변치 않는 상수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국제 정치는 그 인간과 국가의 본성에 치우치는 아주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 그래서 국제 정치를 국제 관계와 혼돈하지 말라. 그리고 국제 정치는 5개 정도의 변치 않는 상수가 있다. 이 상수를 고려하지 않고 대외 정책을 만들 경우에는 국가 생존에 위협이 생긴다 하는 것을 끝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